건강한 운동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이번 시간은 운동 후 초과 산소 소비량, EPOC의 진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EPOC 기념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EPOC가 체중 감량에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EPOC가 크다는 것은 운동 후 초과된 산소 소비량이 많다는 것이고, 운동 후에 초과된 산소 소비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운동 후에 지방이 많이 연소된다는 뜻입니다. 즉, 운동 후에도 다이어트 효과가 지속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EPOC를 크게 하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EPOC를 크게 할 수 있을까요? EPOC를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 강도고요. 두 번째는 운동 시간입니다.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운동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EPOC는 당연히 커지겠죠. 그리고 운동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EPOC도 마찬가지로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요소 중에서 어떤 요소가 더욱더 EPOC에 큰 영향을 줄까요? 네, 운동 강도입니다. 운동 강도가 운동 시간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운동 시간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긴 한데, 일반적으로 운동 강도가 최대 산소 섭취량의 50에서 60% 이상으로 운동을 해줘야 그때부터 운동 시간이 유의미하게 EPOC 크기를 증가시키는데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운동할 때 최대로 산소를 들이마셔서 그 산소가 혈액을 타고 필요한 곳으로 운반돼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최대 능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EPOC 지속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이 또한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명료하게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화시켜서 얘기하자면, 기본적으로 EPOC는 운동 후에 1시간 정도 지속이 되는데, 1시간이 지나면 급속도로 이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1시간 내에 EPOC 양이 전체 EPOC 양의 약 60에서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이 지나면 안정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안정시 산소 섭취량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미약하게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운동 강도나 운동 시간에 따라서 2시간이 지속될 수도 있고 4시간이 지속될 수도 있고 하루나 이틀까지 지속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EPOC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운동 강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운동 강도를 기준으로 해서 EPOC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 정도의 강도로 운동했을 때 EPOC가 어떻게 변하는지, EPOC는 얼만큼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강도라는 것은 최대 산소 섭취량의 50에서 60%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국에서는 MICE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M은 moderate, I는 intensity, C는 continuous, 그리고 E는 exercise 해서 중강도 운동을 마일스라고 부릅니다. 한 이 마일스 정도의 프로토콜로 30분에서 45분 정도 운동을 하면 EPOC가 약 1시간 정도 지속되는데요. 그 초과되는 산소의 양을 칼로리로 환산하면 약 15에서 20kcal 정도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양으로는 사실 지방을 태우기가 상당히 미약한 에너지 소비량이거든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마일스로는 좀 약하고 마일스보다 조금 더 강한 정도, 그러니까 약 최대 산소 섭취량의 70% 정도 이상으로 해줘야 되고, 운동 시간은 60분에서 한 80분 정도는 해줘야지 의미 있는 EPOC의 양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칼로리로 소비하면 약 170kcal 그 정도가 소비되어야 운동 후에 지방이 연소되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다음으로 마일스보다 조금 강한 운동으로 히트랑 시트가 있는데, 먼저 히트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라는 것은 HIIT의 약자로 H, high, I, intensity, I, interval, T, training 이라고 합니다. 이 히트의 프로토콜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면, 먼저 최대 산소 섭취량의 약 90% 정도 되는 강도로 운동을 합니다.
짧게는 30초에서 길게는 한 4분 정도 운동을 하는데 이거를 한 3에서 6세트 정도 하는 거고요. 그 사이사이의 그 인터벌, 그 간격을 완전한 휴식을 취해서 쉬거나 아니면은 최대 산소 섭취량의 50% 정도의 강도로 한 3, 4분 정도 휴식성 운동을 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시트라는 거는 SIT의 약자인데요. S는 스프린트고요. I는 인터벌, T는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스프린트 인터벌 트레이닝의 약자가 이제 시트인데 이 시트는 히트보다 조금 더 강한 형태의 운동입니다. 시트의 프로토콜을 예를 들면 히트는 최대 산소 섭취량의 90%였잖아요. 근데 시트는 온 힘을 다해서 전력으로 운동하는 건데 이거를 짧게는 20초에서 길게는 1분 정도 하는 거고요. 한 이것도 3에서 6세트 정도 하는 거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휴식 기간은 완전한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최대 산소 섭취량의 50% 정도의 강도로 한 3, 4분 정도 불완전 휴식을 취하면서 이루어지는 운동 형태가 바로 시트입니다. 그래서 연구된 바에 따르면 이 운동 강도가 높은 히트나 시트가 중간 정도의 운동인 마이스보다 EPOC가 훨씬 더 크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시트랑 히트랑 마일스 이 세 가지 운동 형태를 비교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운동한 시간은 마일스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히트, 시트 순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나온 EPOC를 계산해 보니까 운동 시간이 제일 길었던 마일스가 EPOC가 제일 작았고 운동 강도가 제일 셌던 시트가 EPOC가 제일 컸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스포츠 산업에서는 단시간 고강도의 운동들을 히트나 시트 같은 그런 운동들을 다이어트 운동으로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그것을 이용을 했죠. 이것은 일상생활에 쫓겨서 시간이 없는 현대인들한테도 적합한 운동 방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는 현대인들이 빠른 시간 내에 좀 힘들지만 운동을 끝낼 수 있고 심지어 운동을 끝내고 나서 집에서 휴식하고 있을 때에도 칼로리 소모가 커서 살이 자연스럽게 빠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마케팅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운동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형태의 운동들을 하는 사람들, 이제 살을 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살이 많이 찐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미 체중이 많이 나가서 그 체중을 이끌고 어떤 운동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 무거운 체중을 움직이려면 상당한 체력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체력을 갖고 있을 리 없죠. 하지만 시트나 히트 같은 고강도 운동들은 체력이 상당히 강해야 돼요. 초급자들이 이런 수준의 운동을 하면 구토, 빈혈, 과호흡 이러한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 따라올 수 없는 프로토콜입니다. 두 번째로 에너지 소비량을 따질 때 EPOC 요 한 부분만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EPOC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운동했을 때 소비되는 산소의 량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실제로 했을 때의 산소 소비량과 EPOC에서 나오는 산소 소비량을 함께 합해서 봐야지 이 단순히 EPOC 하나만 가지고 EPOC가 크다고 해서 살 빼는데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는 세 가지 운동, 마이스, 히트, 시트 이 세 가지 운동에 따른 산소 소비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회색 영역은 실제로 운동했을 때 소비되는 산소량, 그 다음에 빨간색 영역은 운동 후에 초과로 소비되는 산소량, 즉 EPOC의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EPOC를 비교해 봤을 때 EPOC는 시트가 절대적인 양에 있어서나 아니면 비율적으로나 히트나 마이스보다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운동 측면에서 보면은 마이스가 히트나 시트보다 비율적으로나 아니면 절대적인 양으로나 제일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과 EPOC를 합친 것에 있어서도 마이스가 절대적인 양에 있어서 히트나 시트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시트가 EPOC에 있어서는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긴 하지만 전체 운동과 EPOC를 합친 전체 양에 있어서는 마이스가 제일 많은 산소를
소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단시간 고강도 운동이 중강도 운동보다 살 빼는데 더욱더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리에 맞지 않는 부분인데요. 단시간 고강도 운동이 중강도 운동보다 운동 중에 산소 소비량이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단시간 고강도 운동이 운동 중에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과정보다는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에너지를 만드는 어떤 시스템에 더 많이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무산소성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 이용이 적은 거고요. 에너지를 만드는데 산소의 이용이 적다는 것은 에너지를 만들 때 지방의 이용이 또 적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강도 운동은 운동 중에 지방을 분해시키는데, 체중을 감량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둘째로 고강도 운동은 말 그대로 고강도 운동이에요. 이거는 고강도 운동이기 때문에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중강도 운동 같은 경우는 강도가 세지 않기 때문에 오래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트나 시트 같은 운동은 안 그래도 빡센데 그 빡센 걸 얼마나 오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세 가지 운동 형태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운동 시간은 30분으로 얼추 다 맞췄는데, 실제로 운동한 본 운동 있죠. 본 운동 시간을 비교해 봤더니 그 마이스 중간 정도의 운동은 30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히트 같은 경우는 휴식 시 불완전 휴식으로 운동한 거 빼면 이제 체조산소 섭취량의 90% 정도로 본 운동을 한 게 16분밖에 되지 않았고요. 심지어 시트는요, 휴식 시에 운동한 거, 불완전 휴식으로서 운동한 거 빼고 본 운동으로서 전력으로 운동한 거를 다 합쳐보면은 6세트 했는데 총 합쳐보면 3분 운동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운동 프로토콜의 구조적으로 고강도 운동은 오랜 시간 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그래도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시스템에 의존하는 경향이 적은데 운동 시간 자체도 적으니까 더욱더 산소를 많이 이용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산소 소비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상을 종합해보면 히트나 시트 같은 단시간 고강도 운동은 EPOC를 크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EPOC보다 더 많은 산소 소비량을 차지하고 있는 본 운동에서는 단시간 고강도 운동은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지방 분해 효과가 적고요. 그리고 심지어 운동 시간도 짧기 때문에 더 적은 산소 소비량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곧 결국 지방의 연소가 더 많이 이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트나 히트 같은 단시간 고강도 운동이 마이스와 같은 장시간 중강도 운동보다 다이어트 효과에 더 좋은 운동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